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날이 온화해졌지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도 다시 건조해졌다고 하니까요. 화재 사고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조금 풀리니 다시 건조함이 심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구미, 포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건조한 대기가 계속해서 심하기 때문에 건조특보 지역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모레 늦은 오후에 그칠 전망입니다. 작은 기온 변화에 따라 적설과 강수 형태가 변동될 수 있어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의 공기질 오늘 보통 수준 머물며 탁하겠고요. 특히 오늘 밤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아침 쌀쌀함은 조금 풀렸지만 일교차는 계속됩니다. 대구의 오늘 기온 4도, 안동 0.4도, 포항은 5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2도까지 최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원전 절반에 설치돼 있는 해수 설비가 1996년부터 법적 기준을 위반해 가동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지만 한수원은 승인 절차를 누락했고 규제기관은 이를 30년 가까이 몰랐던 걸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신월성 원전 1호기. 지난해 12월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냉각수로 사용되는 해수에 이물질을 거르는 원전 설비가 기준을 위반해 가동되어 온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의 바닷물 취수 설비에 회전하는 여과장치, 즉 회전 여과망을 설치하면서 국내 원전 기술 기준과는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 겁니다. 원안위 확인 결과 다행히 원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회전 여과망 설비가 고장나는 경우에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부착식 앵커가 원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당초 한수원이 시공에 사용한 원전 설계 자체가 국내 법적 기준에는 맞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법적 기준에서는 미국 ACI 기준에 의해 부착식을 쓰지 않지만 한수원은 유럽 시험 기준으로 인증된 부착식 앵커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안위 승인을 받거나 검토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교체를 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원전 인허가와 심사를 전담하는 원안위가 30년 가까이 이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지난 1996년 이후 지어진 원전 13기 등 국내 원전 절반이 넘는 16기에서 모두 같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한수원이나 규제기관이나 이걸 모르고 오랜 세월을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가 또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게 이제 안전계통 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원안위는 기준을 위반한 한수원에 법적 처벌이나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신월성 원전 1호기는 예정보다 40여일이 지난 이번 주쯤 재가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도 내 교량과 터널, 가스시설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54.7%로 전국 평균 66.2%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진 대상 4,144곳 가운데 1,879곳에 내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내진 보강 실적이 저조하자 경상북도는 올해 특별교부세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진 성능 확보에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 건축물도 내진율이 10.9%로 전국 평균 15.3%보다 낮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에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2,101회 가운데 경북은 664회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고 77%가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매각한 보문 상가가 4년째 방치되고 있는데요. 민간업체는 개발을 미루고 있고 관광공사는 뒤늦게 투자 촉진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보문상가입니다. 2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보문단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지난 40년 넘게 대표적인 상권이 형성된 곳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관광객이 줄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관광공사는 시민과 상인들의 반발 끝에 지난 2019년 민간업체의 상가를 매각했습니다. 업체는 이곳에 대형 복합 상가를 조성하려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의회에선 그동안 보문상가 정상화를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관광공사가 다 합쳐서 빨리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보문단지 관리권을 갖고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각 이후 투자 개발을 민간에 요청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업체로부터 보문상가 개발 계획서를 받아 현재 논의에 들어갔고 상가 시설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수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투자를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문 단지 내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도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내 상인들은 유원지의 건폐율이 현재 20%로 낮아 각종 투자와 개발 사업이 어렵다며 건폐율을 30%로 높여달라는 건의서를 경주시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옛 포항역 부지에 들어서는 7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신세계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건축 심의를 거쳐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올 연말쯤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은 일반 아파트의 2배인 6년으로 예상되며 현재 포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만큼 분양 시기는 추후 포항 지역 주택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큰 논란을 빚어온 영덕 남정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가 풍력단지 사업 입안서를 최근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 등 인허가와 관련된 공식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일부 반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남정면 봉황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2018년 이후 주민 반발로 수차례 제동이 걸렸는데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최근 사업자가 제출한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서를 허가해 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은 풍력단지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행정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설명서는 공청회라는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풍력발전단지와 불과 1km 이내 거리에 7개 마을이 위치해 심각한 소음과 저주파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km 안에 많은 마을들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선다면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에 대해 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고 인근 마을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 이후 발전 사업의 이익도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86% 이상 확보해서 군에다가 드디어 인허가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주민들께는 사업 내용을 100% 공개하여 끝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덕군은 남정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앞으로도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주민 의견 청취, 실시계획 인가 등 2, 3년의 검토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토지 적성 평가를 할 거고요. 영덕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재영향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그 주민 의견 및 그 군 의회 의견 청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덕 남정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지난 5년간 큰 갈등을 불러온 만큼 앞으로 있을 환경 영향 평가나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 해충인 응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꿀벌 폐사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입식비, 사료비, 보온력이 우수한 EPP 벌통 등을 제공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전담관을 지정해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의 방제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 성분의 내성을 가진 응애가 확산해 꿀벌 폐사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이 될 날도 넉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모두 인수인계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들 3개 지자체 부단체장이 어제 첫 공동협의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의 부단체장을 필두로 국장, 과장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넉 달 정도 앞두고 공동협의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편입 기념 행사 개최와 같은 가벼운 내용부터 119개에 달하는 표지판은 언제 누가 고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문제 같은 민감한 내용도 안건에 올랐습니다. 보조사업 비교 분석과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공유재산과 사무의 인계 인수를 매끄럽게 해 편입 과도기 행정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군위군 편입 전에 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요. 또 편입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공동 과제도 발굴하는 등. 대구시 편입에 따라 중단이 우려되는 농어촌 버스, 대기 관리 권역 포함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는 법령 개정 공동 건의로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편의 시설 때 같은 특히 상수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 시민과 또 우리 국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위군은 지방도 사업 지원과 신공항 건설 같은 소방 수요 증가를 감안한 군위 소방서 조기 건립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3자 공동 협의 말고도 각자 또는 둘이 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비롯한 보조금과 정책 자금의 축소 우려 등 농정 문제 해결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농업 분야나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르신 지원 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행정체제에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수혜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구 면적의 70%나 되는 땅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북 북부권인 안동과 예천은 행정기관 통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통합하자는 입장이고 예천군은 싫다는 입장인데 두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연초부터 이어가고 있는 24개 읍면동 주민과의 소통의 날 행사.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예천과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러자 김학동 예천군수도 맞불을 놨습니다. 12개 읍면 270개 가까운 마을을 돌며 안동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통합해야 한다. 한쪽은 통합하면 안 된다. 소모적인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안동시가 제출한 안동예천 행정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안동시는 보류한 조례안을 이번에는 통과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안동시 의회는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를 해갖고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좀 속도를 조절해서 가자는 그런 의미. 예천군과 안동시가 대립되기까지 되는 지금 그러한 각을 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굳이 이 조례를 찬성해서 이런 가운데 안동시가 행정통합 지원 조례를 만들면 통합 반대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예천군은 내부적으로 조례 제정 준비를 마치고 안동시 의회의 의결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새학기 개학에 대비해서 내일까지 학교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점 점검 분야는 학생 안전, 산업 안전, 시설 안전 3개 분야로 세부적으로는 통학 안전 관리, 학교 건축물 안전 관리 등 12개 부문을 점검합니다.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점검을 한 뒤 교육청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포항시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며 교감할 수 있는 AI 로봇을 지역 어린이집에 대여해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AI 로봇은 음성 인식과 동작 구현이 가능하며 특히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주씩 돌아가며 AI 로봇 대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주시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에 58개 사업 1,599억 원을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청 예산보다 56%, 575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분야별로는 유통가공과 식품산업 524억 원, 축산 205억 원, 임업 5억 원, 농촌개발 분야 865억 원입니다. 날이 조금 풀리니 다시 건조함이 심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구미, 포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건조특보 지역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밤부터 5mm 미만의 비 또는 눈이 시작돼서요. 모레 늦은 오후에 그칠 전망입니다. 작은 기온 변화에 따라 적설과 강수 형태가 변동될 수 있어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의 공기질 오늘 보통 수준 머물며 탁하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함은 조금 풀렸지만 일교차는 계속됩니다. 대구의 기온 오늘 4도 보이고요. 안동은 0.4도, 포항은 5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2도까지 최대 올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영천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영천도 1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도, 김천 영하 0.5도로 출발해 낮에는 구미 12도, 김천 1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0.4도, 봉화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봉화 모두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바람이 조금 강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